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경집 작가님의 40 이후 이제야 알게 된 것들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김경집,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부터 올립니다. 문학과 철학,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왕성한 책 읽기를 통해 깊은 사색과 폭넓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문학자,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동대학원에서 철학을 배우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인간학과 영성과정을 가르쳤던 김경집 작가님은 30쯤 되었을 때 인생을 3등분에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25년은 배우고 25년은 가르치고 25년은 책 읽고 글 쓰며 살자고 다짐한 것이죠. 25년째 가르치던 해 54시 나이에 그는 새로운 삶을 결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리하여 현재 그는 20해 넘게 마음을 두고 찾던 충청도의 작은 면소재지 해미에서 마음껏 글 쓰며 그곳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는 일이다. 갈수록 걷는 일이 줄어드는 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성공한 삶의 표상점으로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물론 바쁠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 느긋한 시간을 덜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한번 맛들이면 좀처럼 떨쳐내기 어려운 게 편안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걷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건강 생각해서 가끔 밖으로 나와 걷고 뜁니다. 때로는 그마저도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실내에서 아쉬운 대로 가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나 집안 거실에서 트레드밀 위를 걷습니다. 내가 혼자 걸어서 여행하던 때만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충만한 존재감을 느끼고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나 자신인 적은 결코 없었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말입니다. 걸을 때는 무엇인가가 내 생각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꼼짝 않고 있으면 거의 생각도 할 수 없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루소의 말을 기억할 때마다 정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육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달릴 때는 목적지만 생각하며 뛰게 됩니다. 달리는 건 분명 목표지향적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은 그와는 달리 과정을 누리는 행위여서 틈틈이 생각들이 들어섭니다. 때로는 불쑥 뜻하지 않은 것들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누리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스위스의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 걷는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고독한 인간의 내면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철사같이 가느다랗게 깎인, 그래서 군더더기 다 덜어낸 강렬한 동적 공간을 함축한 그의 조각품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는 듯합니다. 그것은 곧 응결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뼈로 서 있는 그의 조각상이 오히려 당당하고 속이 꽉 찬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겠죠. 거칠고 위태로워 보일 만큼 가늘고 긴 선은 그림자를 세워놓은 모습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삶이고 욕망입니다. 그런데 자코메테의 조각을 보면
덜어내는 게 더 큰 울림이고 체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움이 체험으로 전이되는 역설적 표상이기에 그의 작품은 강렬합니다. 인간 내면의 고독과 불안을 정직하게 통찰했기에 그의 작품을 처음 맞닥뜨리면 외면하고 싶은 거울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곧 실존적 고독의 힘과 가치를 상기할 수 있어서 따뜻해집니다. 기교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 가운데 남과 여라는 빼어난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배경은 부둣가 산책로입니다. 한 노신사가 개와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둘의 모습을 최대한 가늘고 길게 보이는 앵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그림자, 영락없이 자코메테의 작품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도 자코메테에서 그림자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그 영화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자는 나의 분신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조차 주목하지 않는 부스러기 같은 존재입니다. 늘 빛만 바라보고 있어서, 혹은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 싶어서 외면하는 분신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꾸밈도 욕망도 없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으려는 자존심이나 눕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나 자유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자는 어쩌면 자신이 이루지 못하는 한계조차 뛰어넘는 내면의 갈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늘에 들어서면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거두는 겸손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뛰어갈 때는 그림자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걸을 때는 이 녀석을 떼어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늘 있는 것이만 오직 걸을 때만 느낄 뿐입니다. 그저 거추장스러운 부스러기가 아니라 빛조차 뚫지 못하고 내 모습을 땅바닥에 담벼락에 드러내는 나 자신의 가늘고 긴 실체입니다. 마치 자코메테의 조각품처럼 말이죠. 루소가 충만한 존재감과 사유를 마음껏 누렸다고 고백한 걷는다는 행위는 그래서 행복한 일입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그림자조차 너그럽게 보듬어서 외롭지 않은 고행입니다. 그것은 혼자라는 두려운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고독이며 달콤한 쌉싸람입니다. 다비드 르브르통의 산문집 걷기에 찬해서 걷기를 가장 관능적인 몸짓이라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 것이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에서 완벽한 고독을 걷기로 온전하게 누리며 행복해한 것을 덩달아 실감하게 됩니다. 때로는 앞장서며 때로는 뒤에 숨어서 따르는 그림자를 데리고 문을 나섭니다. 대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도 함께 열리는 산책길입니다. 자코메티처럼 욕망이라는 허울 덜어내고 앙상하더라도 실체로 드러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넘치게 행복할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어찌 걷는 일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